심화 편인데요. 네. 막장공화국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뭐냐? 아까 그 교수님 있잖아요. 네. 김철홍 교수님. 김철홍 인천대 인천대 교수님. 교수님. 원래 이제 이런 교직에 오래 계시면은 훈장을 줘요. 네. 원래 고생하셨다고. 근데 검찰공화국의 우두머리의 상, 우두머리가 주는 상 무슨 의미가 있냐? 근정훈장 미신청 확인서를 내면서 내가 이거를 안 받는 이유를 저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야, 저거 한번 그냥 읽어볼 수 있어요? 네, 길다. 읽어볼게요. 읽어봐요.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 며칠 전 대학본부에서 정년을 앞두고 훈포장 수여하기 위해 교육부에 제출할 공적조서를 작성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공적조서 양식을 앞에 두고 여러 생각이 스쳐갔다. 먼저 지난 시간 대학 선생으로 내가 한 일들이 어떤 가치가 있었기에 훈장을 받아도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훈장이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에게 수여되며 공로의 정도와 기준에 따라 받는 훈장이 다르다고 한다. 대학의 교수라고 하면 예전보다 사회적 위상이나 자긍심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일정 수준의 경제 사회적 기득권층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미 사회적 기득권으로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일정 이상 시간이 지나면 받게 되는 마치 개근상 같은 훈포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훈포장 증서에 쓰일 수여자의 이름에 강한 거부감이 들었다. 훈포장의 수여자가 왜 대한민국 또는 직책상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윤석열이 되어야 하는가이다. 윤석열은 선출된 5년짜리 정무직 공무원이다. 나는 만약에 훈포장을 받더라도 조국 대한민국 명의로 받고 싶지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 무릇 훈장이나 포장을 하면은 받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뼈를 때리시네 아주. 네. 아프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제대로 축하하지도 못하는 분위기 조장은 물론 이데올로기와 지역 감정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유해도서로 지정하는 무식한 정권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할 연구 관련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순방을 빙자한 해외여행에는 국가의 긴급 예비비까지 아낌없이 쏟아붓는 무도한 정권이다. 일개 법무부 공무원인 검사들이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공포정치의 선봉대로 전락한 검찰공화국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이름이 찍힌 훈장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 나라를 양극단으로 나누어 진영 간 정치적 이득만 챙기는 사람, 세상을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어 놓고 민중의 삶은 외면한 채 자신의 가족과 일부 지지층만 챙기는 대통령이 수여한 훈포장이 우리 집 거실에 놓인다고 생각하니 몸서리가 친다. 매 주말 용산과 광화문 그만 찾게 하고 지지율 20%면 창피한 줄 알고 스스로 정리하라. 잘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 그면 내려와서 길지 않은 가을날에 여사님 손잡고 단풍이라도 즐기실 권한다. 훈장 안 받는 한풀이라 해도 좋고 용기 없는 책상물림 선생의 소심한 저항이라 해도 좋다. 옛다.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 시원하다. 멋있다. 야, 네. 멋지십니다. 아니, 참 스승님이시네요. 저는 진짜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신치호 선생 같은 거예요. 예. 일제 때 나라 이름 부끄러움에 예. 서서 세수했다고 하는 게 신치호 선생이잖아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훈포장을 준다고 하면 받겠지만 네. 주는 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는 안 받겠다. 야, 얼마나 결기예요, 저거. 결기도 있으시고요. 진짜. 굉장히 유쾌하신 것 같아요. 아니, 글도 옛다 너무 니나 가져라. 글도 너무 잘 쓰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진짜 아까 그 사진처럼 그냥 던진 거 아니에요 얼굴에다가.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촛불 집회 나가면 왠지 김초롱 교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이러잖아요. 매주말 용산과 강화문 그만 찾게 해달라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도 오시지 않을까. 분노하셔서 나가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예. 교수님, 김철웅 교수님, 화이팅! 화이팅! 정말 참 스승. 근데 이거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네. 그 30조 세수 결손이 났어요. 네. 그러면 저거를 이게 원인이 뭐냐면 일단 두 가지라고 봐야지. 하나는 초보자 감세로 네. 덜 걷었고 그리고 수출입 같은 게 잘 안 되니까 기업들한테 걷는 세금이 좀 줄었고 근데 세수 결손이 났으면 근데 지방 예산, 서민 예산 줄여서 변통해 보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사실 국가 예산은요. 어떤 상황이 되면 서민한테 먼저 써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부자들한테 세금을 깎아주고 나서 서민들한테 쓰이는 예산을 제가 계속 말씀드려오죠. 지방자치의 의미가 뭐냐면 복지 국가를 완성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국세로 많이 들어가니까 지방세는 덜 거치니까 네. 항상 지방 교부세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네. 대략 한번
심지어 조선일보도 뿔났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지금. 조선일보도 이런 미친 짓이라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네. 표 잠깐만 볼게요.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실적인 344. 그러니까 2024년 예산과 네. 2024년 재추계를 해보면 29.6조가 지금 마이너스 난 거죠. 거예요. 예. 이 30조 거죠. 정도가 마이너스 난 거예요. 네. 다음 국세 수입 계속되는 감소. 당연히 국세 수입 감소가 두 가지 이유라니까요. 네. 초부자 감세하고 부자 감세. 수출이 줄어드는 거하고. 경기가 안 네. 좋아서. 예. 그다음에 분기별 경제 성장률 이번에 큰일 났었죠. 아마 아주 대한민국 난리 났죠. 네. 이 3, 4분기 0.1%. 속보치가 0.1이란 말이에요. 속보치가. 잠정치도 대충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맞습니다. 0.1이면 사실상 이거는 마이너스 성장에 가깝다. 맞습니다. 좋죠. 아니 그래서 총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가 블록버스터급 경제 성장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세수 결손 가용 재원을 최대화하라고 하겠다. 재원이 없는데요? 가요. 아니 그러니까 가용 재원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손대서는 안 될 것들을 다 손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공 자금 관리 기금, 그다음에 외평채라고 하는 외평채. 환율이 막 뛰거나 이럴 때에 우리가 외화 안정 외환 당국이 목적. 예, 개입해 가지고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네. 외평채 기금 이런 것들을 다 건드려서 30조를 메꾸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국가 재정이 엉망이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올해만 지금 이렇게 세수가 30조 빵꾸 난 게 아니라 계속 매해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윤석열 정권의 실력도 보여주는 거지만 경제가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쩌려고 맞습니다. 그럴까? 나라 망치려고 온 사람 방법이 같아요. 있을까? 정권 교체해야죠. 그냥 막 5년 막 해먹고 그냥 우리만 부자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재명 대통령 내가 생각할 것도 없이 이런 거 아닐까? 뒤에서 여사님이 시키나? 진짜 미치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싶을까요, 여사님도? 아 근데 이런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요 내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욕심만 차리면 네. 나중에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김건희예요. 네. 올 초에 나왔던 뉴스 한번 볼게요. 네. 김동조 대통령실 비서관 재산 1년 만에 210억 늘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이 210억이 늘어요? 이 공직자 아닙니까? 공직자가 무슨 수로 210억이 그러니까 늘어요? 이게 최근에 이런 게 있었어요. 배모 씨 있잖아요. 네. 네. 김혜경 여사. 야. 배모 씨 재산이 많은 건 이재명의 그 숨겨놓은 재산 아니냐 이렇게 어제 국어 언론들이 선동을 하거든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김동조가 1년에 재산 210억이 는 게 김건희의 차명이 아닐까 이런 와. 반성. 근데 어떻게 1년 사이에 210억이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연초에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요. 네. 그 이른바 뭐 우리 고속도로 희귀해서 집값 올리고 네. 뭐 주가 어떻게 부양해가지고 주식 팔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200억 번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와. 대통령실에서 제가 그 소식 들은 아니, 게 바가 근데 있거든요. 주식으로 200 버는 거는 이런 경우밖에 없거든요. 비상장 주식을 아주 싸게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상장된 경우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아니 비상장 주식을 주가 조작하기도 그렇죠. 해가지고 올려. 아니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마. 아니 근데 주가 이 조작을 정부는- 주가 조작을 하더라도 이렇게 띄우기가 어려워. 200억 수익이 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아마도 그 대단하다고 하는 주가 조작의 전문가라고 의심되는 김모 여사님도 20여 원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땅 위게 하고 뭐 이렇게 삼부토원 같은 데 가가지고 수주해주게 하고 하면은 뭐 주식 오르고 땅 오르고 하면 200억 되겠죠. 그러니까요. 저것도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들 쉽게 표현하면 자기들이 부자고 그래서 초부자 감세를 셀프 감세를 해준 거고 네. 그래서 세수가 비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 교부세를 그거 있잖아. 덜 내려 보내는 방식으로 이거는 넌 탄핵 사유라고 보는 거야. 왜냐하면 세금을 거둘 때 50대 50으로 국세 지방세를 걷는 게 아니라 네. 90%를 국세가 가져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들이 걷어가지고 내려 보내주면 여러분 그 가을날에 동네마다 현수막이 걸리잖아요. 네. 지방 교부세 몇 억 획도. 확보 이렇게 걸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덜 내려 보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지자체들이 복지 예산을 못 써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정책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가 엉망진창 되는 거야. 지자체가 하는 일 중에 60, 70%가 복지예요. 네. 그 복지는 사실 혜택 받는 게 가장 보면 서민 그다음에 좀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를 혜택을 받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놈의 정권은 잘하는 게 하나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이제 이렇게 세수 빵꾸가 발생을 하면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사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든 지방교부금이든 이런 거 다 내려 보내야 돼요. 근데 자꾸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뭔가 이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것에 꽂혀가지고 건전재정만 외치면서 이게 잘못되었을 때 이렇게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때에 가야 될 원칙적인 어떤 전공법을 택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다 떠넘기고 교육청에 다 떠넘기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해야 될 사업들이 중단되게 만드는 기괴한 지금 이런 사태를 만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탄핵 사유가 지금 뭐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뭐 헤아릴 길 없지만요. 저는 이렇게 경제 폭망시키고 이렇게 복지 수준 떨어뜨리고 서민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것도 저는 큰 사유라고 예. 생각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어제 보셨던 여론조사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19점. 긍정 19, 부정 80. 부정 80. 여론조사 꽃에서 19% 꽃에서. 나왔고요. 지난주 금요일 갤럽을 봤는데요. 네. 19.88이라고 조욱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19.88, 써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19.88이 맞는데 20으로 올렸어요. 그 전에를 보니까 가중치도 1.5 최대를 줬더라고요. 아. 3명을 더 플러스 시켰더라고요. 1.5 곱하기 그 이야기 했어. 하셨어요? 왜냐면은 이게 에이. 긍정평가 이후에 숫자가 나와. 네. 199명이었어요. 네. 근데 정확하게 1000명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1004명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돼서 199명이면은 왜 그러냐면 갤럽 같은 여론조사들은 소수점 안 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저 여론조사 꽃의 전화 면접은 긍정 19, 부정 80이란 말이에요. 80. 와. 이거는요, 그냥 나한테는 뭐 여러 업체에 배가 있지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완전 괴멸돼 버린 거야. 개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한다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언해도 민주당한테 역풍이 없는 수준이에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에게는 극우 유튜버들이 있다. 극우 유튜버. 그래서 20%는 콘크리트는 지켜줄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착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갤럽 여론조사 21%, 20% 하다가 바로 한도 추락했어요. 10%로 가지 않고요. 바로 그냥 한 자릿수로 추락했어요. 네. 어제 그래 보여드렸어요. 네. 박근혜 이런 그러니까요. 박근혜 관련한. 네. 그리고 나서 그냥 끝났어요. 그냥 간 그냥 끝났어요. 거예요. 네. 그냥 한 방에 간 거예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 방에 가버릴 수 쫙. 있다. 자, 윤석열 탄핵 찬성률은 어제 나왔었죠. 70%. 70%. 가야 됩니다. 정확히 이제는. 말하면 67.2예요. 그래프 보여주시면은 70% 육박하고 있다. 그게 근접하고 있다 이런 건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거 불을 끌려면 네. 지금 해법 하나밖에 없는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네. 김건희 특검 수용하겠다 하면 좀 나아져요. 모면할 수가 있다고. 네. 근데 김건희 특검 안 받겠다고 지금 지들끼리 뭐 감찰관 받네 안 받네 꼼수를 부리고 있잖아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양이 안 차는 거거든. 그렇죠. 지금까지 김건희가 저지른 죄악은 어떻게 단죄를 하지 그렇죠. 이런 생각한단 네.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라서 탄핵 여론은 더 높아질 거예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윤석열 입장에서는 해결책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 그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 민심과 어긋나는데 이렇게 탄핵의 여론이 높은데도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씨 사과할까 말까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사과 안 받는다고 됐다고 줘도 안 먹어요. 수사하더라고. 아니 사과도 그냥 사과가 아니라 개사과? 서면 사과 이야기 나왔잖아. 서면 사과 됐다고 안 받아. 너나 먹어 그 사과. 아니, 디올백 받듯이 수사 잘 받고 특검을 받아야죠. 아니, 디올백은 잘 받으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김건희 씨가 해야 될 것은 이거 말고는 국민들의 해소가 안 됩니다. 수사, 근신, 유배, 이혼, 망령. 서면 사과하겠습니다. 네. 내가 대신 읽어줘? 남편이 검사라서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 그 무서운 잔잔하게 사람. 음악이 깔려야 I 되는데. believe 해줘. I believe.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몸은 괜찮냐? 몸이 약한 나를 걱정하고 저는 만약에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로서의 역할만 충실하겠습니다. 집에만 누워 있겠습니다. 누나 이거 맨날 연습하구나. 나 끌려갈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맨날 누워 있겠다고. 맨날 누워 있어 지금. 지금은 돌이킬 수가 없다니까요. 네. 정말로 많은 어떤 변곡점들이 있었어요. 갈림길이 있었다고. 네. 거기서 멈췄어야 돼.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윤석열 검사일 때 주가 조작 같은 습관을 대통령 돼서까지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해 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국민이 어떻게 용서해요. 대선 경선할 때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 역할하면 충실하겠다는 그 약속들을 몇 번 깼습니까? 몇 번 깼어요.
이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건 김건희 특검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특검 못 받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넌 탄핵이야. 지금 분위기가 거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또 제가 좀 소식으로는 이거는 네. 특종일 수도 있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아직도 여전히 주술에 무속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경로로 확인됐는데 되게 유명한 역술가가 있는데요. 김건희 씨가 가끔 물어본대요. 자기 본인에 대해서. 근데 최근에 물어본 게 저 혹시 깜빵 가나요? 이런 거 물어봤답니다. 네, 걱정되긴 하나 봐요. 네. 가지 않을까요? 그죠? 그 지금 이게 저희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법안을 14일 날 통과시키겠다라고 본회의 일정을 잡아놨더라고요. 네. 과거의 특검과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특검입니다. 과거의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제대로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이 못한 주가 조작 수사와 관련된 특검이 핵심이었고 양평 고속도로가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서 다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을 달리합니다. 네. 명태균 씨 의혹이 터진 이후에 명태균 씨 게이트와 관련된 국정농단,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탄핵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그 듭니다. 맥락이 다 똑같아요. 네. 김건희 특검이나 탄핵이나 네. 구조는 다 똑같은 구조를 만들어 놨어 지금. 김건희 이퀄 윤석열 탄핵과 연결이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두 분 하시고 이제 김민석 의원 인터뷰 해야 되니까요. 네. 자, 두 분은 고생하셨고요. 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시 누우러 가겠습니다.